삼성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 저희가 이남우 교수님 시간에 굳이 프라이싱 파워를 해석을 했어요. 가격 경쟁력이라고 해석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가격 결정력이죠. 이제 뭐 소비자들이 그 제품 제화의 가격이 어느 가격 수준으로 움직여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가 좀 길더라고요. 프라이싱 예, 그렇습니다. competitiveness 요거더라고요. 네, 여러분께 정정 드리면서 이제 괜히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또 이제 잘못된 것은 정정 드려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빠른 인정. 예. 그래서 많은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네. 어쨌든 바꿨다는 거. 네, 요 자주 나오는 예. 단어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빠른 인정 드리겠고요.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또 미국 시장 큰 그림 점검을 해봐야겠는데 시장이 워낙에 좋았잖아요, 주말에.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너무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시장이 너무 좋아요. 네.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쵸, 좋죠. 너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상황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다우지수가 1.09%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 보였고요. S&P 500이 0.75%, 나스닥이 0.50%로 연 이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단히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네. 부럽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요. 잠시 후에 2부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했던 종목들이 딱 보시면 되게 좀 의미 있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샤오펑, 네. 리오토, 니오,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 아마존, 테슬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까지 해서 전기차 아니면 소비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많이 만들고 내년까지 차량이 생산이 증가한다는 그런 호주성 기사가 나와주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금융주는 뭐 지난주였죠. 너무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너무 좋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마스터카드,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소비 관련 지표가 잘 나오면서 어쨌거나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올라갔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아는 종목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는 종목 선에서 올라갔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 아마존이 네.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다음 주가 실적 아닙니까? 다음 주가 그쵸. 다다음 주입니까? 그래서 아마도 아마존에 대해서
좋은 관점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이제 예. 아재 개그 느낌 제가 왜냐면 이제 굉장히 뭐,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은근히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이 얼마 안 네. 남았기 때문에 네네. 또 아마존을 보유하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마존 사실 네. 그냥 주식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주식으로 보유하지 않으면 뭘로 보유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 그게 한 주당 가격이 워낙에 크니까 비싸죠. 한 네. 400만 원이 넘어가는 네.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마도 ETF라든지 일부는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래도 400만 원이면 충분히 갖고 한주 있을 수- 정도? 예, 그렇습니다. 한두 주 충분히 가져갈 수 정도? 있는 주식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또 일부 증권사에서 네. 약간 쪼개서 매매하는 것도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별로 부담이 없는 걸로 예,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지난주에 일주간의 흐름을 볼 건데요. 딱 오, 보시면 놀랄 너무 겁니다, 좋네요. 여러분들. 예. 아니 다- 마이너스가 이제 없어요. 마이너스가요? 네. 마이너스가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입니다. 보여요. 예. 그래서 다우지수가 1.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S&P 500이 1.8%, 나스닥 2.2%가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드디어 S&P 500이 20% 코어까지 올해 상승입니다. 올해 상승을 보게 되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거의 멈췄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테크주가 올라가는 거에 일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가는 또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는데 82달러를 찍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네. 올해 말입니다. 올해 네. 69.5%가 올라왔어요. 유가가. 69.5%. 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다 같고요. 오르고 있어요. 예, 다 오르고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우리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얼마나 빠져 있을까 지금 현재? 현재 전체 음.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그렇죠. 얼마나 빠져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죠. 예상을 해보세요. 채팅창 통해서 이 체감하는 지수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별 그렇습니다. 종목에 예, 따라서 그렇습니다. 또 움직임이 예, 그렇습니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인지 지금 뭐 테슬라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테슬라? 지수 예.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대비 한 평균적으로 1~2% 사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요. 올타임 하이 대비해서 네. 1.05%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만 땡겨주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살짝 살짝만. 쉬어갔다. S&P 500은 1.8% 밑에 있고요. 나스닥은 3.27% 밑에 있어갖고 네. 야 진짜 이거는 뭐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다라고 그러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올해는 물론 조정이 좀 있었지만 거의 빠진 게 없는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에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꼼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업종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업종별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를 따지면 저희가 앞전에도 유가가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50% 넘게 올랐네요. 맞습니다.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에너지가요. 올해입니다. 올해까지 모습입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에너지가 51%, 금융주가 34%, 부동산이 26%, 기술이 19%로 만약에 S&P 500 평균보다 높은 이런 업종을 보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특히나 이제 에너지나 금융주를 이게 개인들이 보유하기에 상당히 좀 뭐해요. 왜 뭐 해요? 무겁고 재미가 없고 네. 그럴 좀 인상이 강한데 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에너지와 금융주가 없었다 그러면 거의 포트폴리오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S&P 500 밑으로 가는 거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확인해봤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네. 주로 기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 업종들을 만약 더 가져간다 그러면 아마도 S&P 500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금융주는 담아가면서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시키는 게 어떨까 한번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뭐 올라갈 만한 모멘텀, 그러니까 뭐 유가가 뭐 $100 이상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뭐 러시아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뭐 있을까요 정말? 언제까지 화석 연료만 가지고 네. 제품을 만들겠습니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까지 갈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M이나 포드가 왜 올라갑니까 최근에?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지금까지 왔던 것은 화석 연료일 뿐이고 앞으로 만약 신재생 에너지까지 간다 그러면 올라올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건 웬만한 분이 질문할 수 없는 건데 꼼꼼한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네. 너무 무섭다 미국 그쵸. 주식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많이 오르면 말씀하십니다. 올라서 무섭고 하락하면 하락해서 무섭고. 하락하면 왜 무섭죠? 너무 더 떨어질까 봐. 더 떨어질까 봐. 네. 근데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온 그림이 있는데요. 네네. 같이 이게 보시면 뭐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검은색이 S&P 500 지수의 흐름인데요. 네.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노란색이 포워드 PER, 앞으로 12개월 후에 선행 PER인데 이게 지금 26에서 20.3까지 빠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죠. 수학적으로. 갑자기 아침에 머리 아프지나요? 5.7이 마이너스가 된 그러니까 거? 뭘로 계산해요? 이게 옆에 있는 거 PER이 어떻게 네. 생기냐면 EPS 분의 주가입니다. 주가. 주가인데 네. 이게 적어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EPS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웃으시죠? 저는 저렇게 분수 나오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 EPS가 시속 100km 달리면 100km 네, 네. 달린다 그러면 주가는 50km 달리는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분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EPS가 커짐에 따라서 주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얘기했던 약간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한 게 아닌가. 네. S&P 500 지수에 대한 관심을 가질 대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보기에 20.3을 깰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지지받아서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부터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네. 어떨까 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걸 딱 캡처해 놓으신 다음에 노트에 붙여놓으시면 투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바로 전체 보기 화면 캡처 하시고요. 그 다음 화면도 보도록 네. 할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네.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 주식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네. 장점. 이게 뭐냐면요. 마진율입니다. 마진. 예, 그러니까 매출 대비 이익을 보여주는 건데 네. 지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란다. 이 표가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지금 13.5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마진율 얘기할 때 사실 내부적인 걸 보여주는 건데 사실 사람을 치면 체질을 얘기하는 거죠. 13.5%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매출 대비 이익도 증가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그쵸. 볼 수 있는 거죠. 마진이 그만큼 커진 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질적으로 좋아지는 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 아까 보여드렸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질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뭐 하나 안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정도가 나와주면 원래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네. 많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이미 사실 저희 방송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보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이제 하려고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 네. 많으실 테지만 혹여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이런 차트 설명 확인해 보시면서 미국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기사 하나 보면서 시장 상황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얼마 전까지 시장이 빠질 것 같다,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이 이제는 그 의견을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보여줍니다. 빠른 인정. 빠르게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사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가는 기사가 일단은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미스테리 브로커를 포함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틀린 의견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백오프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백오프 히스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만의 의견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장이 올라가면서 나는 10% 빠질 것 같다 얘기했던 분들이 안 빠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죠. 안 빠지다 보니까 실제 지난주에 시장을 거쳐오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닌가벼라는 거죠.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의견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게 아닌가벼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죠. 이게 아닌가벼 하려고 했죠. 네네. 근데 그렇습니까? 하여간 예. 그게 아닌 거라고 하면서 의견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웬만하면 미국에 있는 월가에 있는 애널분들이 의견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의견을 처리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 상당히 기억할 만한 대목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앞으로에 대한 조정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벌써 회복이 되는 다시 건가요? 한번 그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두 번째 본문의 두 번째 그어진 그림이다. 대포란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포링 네. 이게 바로 이제 내년도를 일단 조정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분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올해 조정보다는 내년 조정을 더 많이
점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겠나요? 랠리라기보다는요. 네. 랠리라기보다는 이 정도 시장에서 약간 우상향 정도. 아.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5, 6% 지수로 보게 되면 그 정도의 상승을 점치는 애널리스트가 많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경험치에 따라서 시장을 체감하는 시장이 많이 오른다, 시장 좋다 이런 게 굉장히 다른데 이제 1, 2년 사이에 미국 주식을 경험하신 분들은 연말 만약에 그 정도만 오르면 네. 시장 되게 재미없네. 이렇게 느끼실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하락할 때 좀 약간 조정장에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숨쉴만하다 이런 시장으로 좀 연말을 느끼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소통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지금 제가 보기에 테슬라가 너무 얘기가 많아갖고 테슬라 얘기 테슬라. 잠깐 할까요? 잠깐 네. 한 20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테슬라가 3% 지금 올랐죠? 많이 올라오면서 네. 사상 최고치 대비 고점 대비 얼마까지 와 있는지 아십니까? 고점이 한 900달러 선이었잖아요. $900죠. $900. 딱 6% 밑에 와 있습니다. 강하네요. 이건 뭐 이번 주 특히 내일 실적이 잘 나와주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기 때문에 네. 내일을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적을 벗어나지 않는 실적 발표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유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좀 보셔야지면 어떨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이니까 네. 주간 전망을 좀 해볼게요. 주간 전망 해보겠습니다. 주간 전망은 너무 간단합니다. 세 네. 가지만 보시면 좋은데요. 실적 호조에 따른 시장의 상승이 전망된다 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가의 상승도 전망됩니다. 또 ETF 출시에 따른 비트코인 상승까지 전망이 되기 그러게요. 때문에 비토 맞죠? 비토. 예. BITO.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주는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 에너지 때문에 유가 올라오는 건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ETF가 빠르면 오늘 출시가 되거든요. 오늘 정말요? ETF가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관리 ETF에 관심이 크신 분들은 이걸로 비트코인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분위기 좋아지게 만든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혹자는 비트코인은 그냥 투자하면 되지 왜 굳이 ETF 선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 선물은 뭔가 좀 약간 또 위험하고 또 이게 그런 이제 수많은 네. 그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약간의 단타 매매를 충족해준다. 왜냐하면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가질 분도 있는데 네. 사실 ETF가 나와주면 저희가 유가 3배짜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빠르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매매 욕구를 충족하는 게 아닌가 그런 기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인은 사실 그리고 24시간 거래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나마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애프터마켓, 프리마켓도 있기는 하지만 장중의 움직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잠을 조금 잘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온 건 맞는데 네. 굳이 이 ETF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히려 관련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의 큰 그림 그려봤고요. 잠시 후 이어서는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의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1시간 더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현재 시각 6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지나다니셨는데 출근하시는 분 한 분 예,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시면 우리 댓글에 보니까 아까 전에 장우석 본부장님이 오늘 되게 돋보이신데요. 실물로 얼마나 돋보이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잠깐만요. 네, 있습니다. 오늘 혹시 빨개 보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얼굴이? 아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빨갛지 않으신데 실제 빨갛지 않은데 화면에 또 이게 저희 특별히 이번에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게 나갈 때는 빨갛게 나가는 거. 보통 이제 부끄러워하는 약간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이브는 3프로 TV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편집본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미리 구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의 안석훈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네. 지금 이제 실적 시즌 지난주에 한번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더 디테일하게 금융주의 실적 점검을 해 주실 예정이죠? 네, 지난주에 네. 이제 금융주 시작으로 실적 시즌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금융주에 사실 그 투자자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워낙 노관심. 주가가 좋아서 네.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저도 오. 계속 금융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네. 오늘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ETF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고객분들이 실제 매매할 때 네. 금융주를 최근에 담고 있나요, 진짜?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사실 조금. 저희 그 서학개미 분 중에 키움전사 분들은 네. 워낙 이제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ETF 중에도 레버리지 인버스가 많은데 세배짜리 금융주도 과거에 비해서 연초에 비해서는 조금씩 아. 거래가 좀 늘어나는 모습. 그럼 개별 종목입니까, ETF입니까? 주로 개별 종목이고요. 아, 주로 근데 개별 종목입니까? 주가 좀 다른 종목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무겁다고 생각을 하셔서 네. 다들 관심이 없으신데 음.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수익률이 받쳐주니까 받쳐주니까. 네, 받쳐주면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닝 시즌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금융주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얼마나 좋았는지 먼저 좀 볼게요. 네, 지난주 일단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주요 대형 은행주들이 실적을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13일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뭐 블랙락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또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그리고 금요일에는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주의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이 대형 은행주 6개 종목을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대부분 매출하고 EPS는 예상치를 대부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매출이 조금 부진했던 게 웰스파고가 조금 부진했고요. 좀 줄어들었습니다. 2% 정도 줄었고 JP모건 체이스도 1% 성장하는데 좀 그쳤고요. 대신에 웰스파고는 EPS 성장 증가율이 거의 67%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일 부진했던 게 모건스탠이었습니다. EPS가 19% 증가했는데 6개 종목 중에는 제일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재미있는 거는 이제 주가하고 수익률인데 그렇죠. 발표 당일에 주가가 빠진 종목이 JP모건 체이스하고 웰스파고예요. 다른 종목들은 조금 다 올랐고 네. 시티그룹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네. 모건 스탠리가 거의 10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제일 적게 오른 게 JP모건 체이스입니다. 63%.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JP모건 체이스 그나마 제일 적게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JP모건 체이스하고 웰스파고는 왜 주가가 좀 빠졌을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실적 발표 때는 전체 숫자는 다 좋아서 네. 그때 목요일 날 그 장원석 본부장님하고 저 처음 방송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 실적이 좋아서 주가 괜찮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까보면 거기서 약간 부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부진한 것들이? 것들 때문에 네.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그걸 이제 그 종목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JP모건 체이스의 그 실적을 그래프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알파 스트리트라는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종목별로 분기별 실적을 이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상단에 이제 서머리에 보면 매출하고 EPS에 대한 걸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에 보시면 이제 레비뉴가 1%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볼 때는 매출하고 EPS가 더 중요하지만 매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EPS 같은 경우에는 28%나 증가했는데 근데 매출은 1%밖에 증가 안 해서 매출에 대한 우려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요. 전체 순이익이 116억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21억은
대손 준비금이 회수된 거예요. 회수된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벌어들인 것보다 음. 쌓아놨던 거를 다시 불러들였다는 맞아요. 측면에서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상대적으로 실적은 좋았는데 음. 돈을 다시 회수해서 벌어들인 돈은 사실 20억 달러가 좀 적은 거니까 그 부분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가가 또 당일 되게 좋았는데 살펴보시면 매출이 12% 증가했고 EPS는 무려 58%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부문별로 그 손익을 나타낸 게 요 중단 하단에 있는 그림하고 그 퍼센티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대부분 50%, 뭐 64%, 10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뭐 글로벌 마켓은 워낙 시장이 작아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지고 가고 있는 포션이 작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고 일반 소매은행, 그러니까 리테일 뱅킹 이쪽이 무려 50%나 손익이 증가했다는 거는 엄청 큰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당일에 많이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웰스파고는 국내 투자자분들한테는 진짜 관심 없는, 네, 관심 네, 없는, 예. 생각 없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아무 생각 없었죠. 이 주식은 당일날은 빠졌고요. 네. 금요일에는 또 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당일내 빠진 이유는 마찬가지로 매출이 2% 감소한 부분이 가장 컸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7% 나와 있는 뱅킹의 은행업 부분이 좀 부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은 EPS가 일단 67%나 증가했기 때문에 일단 당일에는 빠졌지만 이후에는 다시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웰스파고는 이미 한 3, 4년 전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거의 4년 전이죠. 예, 영업 관행 때문에 네. 주가가 급락을 했고 맞아요. 거의 회복을 못 하다가 네.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예, 네, 최근에 올해 올라온 들어와서 예.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80%, 90% 예, 올랐어요. 맞아요.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업 관행이죠. 뭐 네. 친구한테 계좌를 계좌를 주고. 만들자, 카드 만들자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CEO가 집에 가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수많은 임원들의 인센티브를 또 다시 회수하고. 뱉어내 그런 모습이 나왔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최근에 정말 강했습니다. 네. 정말. 예. 네.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네. 지금 다 소매은행 부분이 다 부진한 걸로 네, 공통적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부진했던 네. 주가가 부진했던 은행주들은 소매 쪽이 조금 부진하거나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덜 증가한 부분을 네. 보이고 있고요. 시티그룹도 사실 주가는 당일에 많이 안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열어보면 여기도 보시면 글로벌 컨슈머 뱅킹이라고 해서 일반 이제 은행업 부분이 매출이 줄었죠. 13%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역시 뭐 0.7% 정도 오르긴 했는데 그건 오른 게 아니죠. 다른 예. 금융주에 비해서는 하락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 포션이 이 뱅킹 부분이 36% 정도니까 오히려 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투자은행이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 보시면 숫자를 보시면 매출이 26%나 늘었고요. 대신에 EPS는 22%, 23% 정도 올라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하면서 가장 돋보이는 모습 보였는데 매출이 26% 늘었고요. EPS도 거의 67%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아이들은 매출이 많이 오른 기업들이고 부진한 아이들은 매출이 감소했거나 아니면 뱅킹 부분의 그 감소폭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이 뱅킹 부분의 감소폭이 다음 분기에는 좀 회복될 만한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건데 금리 상승하고 좀 연결이 된다고 그걸 바탕으로 깔고 갈 거고요. 일단 개인 그 컨슈머 뱅킹 쪽은 이 사람들이 기존에는 미국 국민들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네. 생활을 하다가 요즘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끊기면 돈을 어디선가 이제 빌려서 써야 되니까 그런 론이라든지 은행에서 대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소매 뱅킹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존에 이제 숫자가 줄었던 데들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매가 늘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쏠린 경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워낙 점포 수도 많고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예. 그쪽으로 많이 쏠렸을 거고요. 아무래도 JP 모건 체이스는 이제 체이스 쪽에서 이제 소매 뱅킹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근데 4분기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다 네. 보니까 조금 뭐
지지부진한 주식을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오는데 대부분 다 60% 이상, 맞아요. 100%까지 그러니까요. 1년 동안에 1년 평균. 올라간 종목을 네,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지금.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좀 기대할 만한 부분도 여전히 있고 계속 두 분께서도 많은 우리 성악개미 투자자분들이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한 부분을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월가에서 어떻게 지금 이들 종목들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다 말씀드리면 네. 너무 길어서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네. 말씀드리면 네.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 내고 있고 목표 주가는 175달러 네. 정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 의견 내고 있고 47.96달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보다 최소한 5%에서 10% 정도 맞습니다. 높은 상황입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평균 목표 주가가 52.13%고 의견은 매수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거는 시티그룹하고 네. 골드만삭스인데 강력 매수 제시하고 오. 있고요. 목표 주가는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91달러,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438달러 정도 제시하고 있어서 역시 5%에서 1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고요. 네. 근데 일단 실적은 그렇고 가이던스도 뭐 4분기에 현재 제가 하반기 들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둔화되면서 경기 회복 또는 경기 성장에 대한 내용이 이연되고 있잖아요. 네. 계속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연된다고 보면 은행의 실적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정상화 움직임이 올해 3월 1분기 때 갑자기 1.7%까지 오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많이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현재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유념을 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동향을 정리를 했는데 2018년 중반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때 거의 3%를 넘었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후부터는 지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언제 2020년 8월 초에는 0.53%까지 빠졌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 50% 정도 지금 80% 정도 빠졌다가 올해 들어와서 3월에 1.7% 찍고 현재는 다시 1.6%보다 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걸 그러면 이제 최근에 1년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은 거의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1년,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보면 거의 0.76%였거든요. 10월 네. 중순에. 근데 현재는 1.574%니까 거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2배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3월 말에 1.73% 찍고 나서 좀 소폭 하락했지만 향후에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금리잖아요. 금리죠, 금리. 특히나 이제 예대 마진의 차이가 그렇죠, 예대 커질 마진. 여지는 예. 충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은행업에 대한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사실 올 초만 해도 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7%, 1.8% 혹자는 뭐 2%까지 간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전히 1.5%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이게 어쨌거나 예상보다는 좀 낮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제 물론 이제 올라간다 말씀하시겠지만 네. 서서히 올라가는 게 맞죠? 서서히 올라간다고 네, 내려간다기보다는. 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간다 그러면 서서히 금융주를 사는 게 또 맞는 거고. 서서히. 네. 아니, 몇 킬로미터 속도로 사야 되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네. 금융주 주식이 막 오늘 안 사면 네, 내일 네. 막 10% 급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기 때 충분히 살 수 네. 있는 시간이 있는데 네. 제가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어쨌거나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속도가 좀 약간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고 있을 때 음.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어떨까?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런 실적 거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음. 상당히 이제 매수세는 계속 유입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럼 어떤 은행주나 어떤 금융주에 투자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많으실 고민되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종목을 콕 찍기보다는 그렇죠. ETF를 통한 아, 접근이 ETF. 어떨까 싶어서 오늘 그 ETF를 통한 금융주 투자 전략이라는 음. 내용으로 5가지 ETF 중에서 좀 말씀드리고 하나 네. ETF 좀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자, 화면에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금융 관련 ETF 중에 운용자산 규모 기준으로 상위 5개 ETF를 네.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가장 큰 ETF는 이제 XLF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인데 현재 주가는 $39.51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적으로 살펴보시면 주가 ETF 주가는 40달러가 안 되네. 네. 앞서 부담 지금 없어요. 그 금융주 개별 종목 그 주가 보셨지만 네. JP모건 체이스 뭐 170달러 정도 음. 하고 있고 가장 저렴한 웰스파고도 뭐 4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ETF가 가격적인 매력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2021년 들어서 수익률을 보면 5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구성 현황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S&P 500에 속해 있는 금융주 6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가가 그 운영자산 규모가 큰 ETF가 뱅가드 파이낸셜스 ETF VFH고요. 이 ETF도 금요일 날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XLF하고 차이는 XLF는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VFH는 미국의 금융 섹터에 속해 있는 거의 400개에 이르는 금융주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다. 제일 이렇게 보시면 종목을 돼요. 많이 가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뱅가드 ETF를 보시면 이제 저렴한 수수료하고 상당히 포트폴리오를 넓게 가지고 가서 다변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적죠. 네,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올해 누적 수익률 58%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KRE인데요. 네. 요거는 지역은행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미국 지역은행주 132개 투자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한 70달러 정도 되고 올해 누적 수익률은 35%가 조금 넘는데 최근의 수익률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요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따로 네. 지역은행 ETF는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고요. 그다음에 KBE, KBWB 등이 있는데 미국 주요 은행에 투자하는 ETF로 최근에 주가 수익률 올해 들어와서 누적 수익률이 거의 75% 내외 차지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뭘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이 중에서 이제 XLF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운용자산 규모가 네, 가장 큰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대형 은행주 6개 네. 종목이 모두 들어 있어서 S&P 500 네, 안에 상당히 있어서 비중도 차지하고 있어서 네. 그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최근 3개년간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지금 XLF 수익률이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스파이, 그러니까 S&P 500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S&P 500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S&P 500이 최근 3년 동안 수익률은 한 66%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에 있고 XLF는 56%라서 상대적으로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그럼 수익률이 스파이 사야 되는 거 낮았죠. 아닌가요? 상당히 낮았죠. 근데 네. 이건 최근 3년이고요. 네.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그림이 완전 월등하게 차이가 달라지네요. 나죠. 지금 XLF 수익률이 거의 5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그쵸. 있는데 반해서 스파이는 26% 정도 기록하고 있어서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사실 네. 작년에도 장 본부장님이 금융주 왜 이렇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좋아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그때만 샀어도. 근데 이제 그건 결과적인 얘기인데 네. 그 금융주 자체가 제가 봐도 재미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손도 손이 안 가고 그다음에 금융주가 사실 보기에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싫어했는데 지금부터 관심 갖는 것도 좀 필요한 시기가 그렇죠. 아니고 예,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빠르면 올해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테이퍼링과 금리는 별개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22년 하반기에나 한 번 정도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중 금리는 상대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2022년, 2023년이 되면 금리에서 정상화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2, 3년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금융주가 가장 현재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네. 가장 많이 반영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XLF를 소개해드리는 건데 네. XLF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제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뱅킹 서비스 부분이 한 43%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이 30% 그리고 투자은행 부분이 한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보험 부분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상당히 크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뒤에 종목 비중을 네.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12%가 네. 넘게 포트폴리오 안에 네. 있어요. 상대적으로 금융주 중에서도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 자산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분명히 이제 금융주 보험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금융주로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네. 또 사업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워낙 많은 회사들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라서 12% 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거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순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그리고 이제 블랙락, 흑석도까지 포함해서 네. 그리고 찰스 슈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게 상위 10개 종목의 전체 비중의 53%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앞서 그 실적 발표 결과 보여드렸지만 실적이 좋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ETF의 주가 역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두 종목 금융주에 관심 가져서 투자하시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금융주를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ETF를 통해서 금융주에 투자하는 전략도 현재 좀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 은행주고 뭐고 떠나서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실적이 실적 안 좋으면 관련해서 뭐, 예. 네. 확인을 해본 예. 금융주 내용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의 안석군 팀장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이항영 교수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이항영 이렇게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 저희 광고 중에 네. 이제 유책인가요? 예. 네, 이한영 본부장님이 그분은 훌륭한 계시고, 분입니다. 네. 아니 그럼 교수님은 안 훌륭한 분이십니까? 저는 훌륭한 거랑은 약간 거리감이 있는.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죠. 네. 오늘도 그냥 미국 주식 조금 하는 네, 남자예요. 겸손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얘기를 갖고 좀 풀어나갈 생각인데요. 네네. 지난 금요일 날이죠.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니 분들은 주가가 일단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1%, 2%씩 올라간 거 많고 또 금융주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하도 요즘 BOA라고 다들 그러대요. 뱅아? 뱅아? 네. 뱅아요? 뱅크 오브 보아가 아니고? 네, 보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그러네요. 뱅아라고 어떤 분이 쓰시더라고요. 예, 맞네요. 그래갖고 정말 본부장님 대단하다는 느꼈습니다. 예전에 요즘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별로 안 하고 다 뱅아 하시던데요. 하여튼 그런 거 갖고 사상체육과 물론 이제 리만 사태 이후지만요. 그 올라간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솔직히 그런 분은 약간 준이 성격이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시장의 흐름, 세상의 변화를 좀 주목하는데요. 또 오늘 이 그림입니다. 9월달에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요. 전망이 마이너스였어요. 네. 전망이 마이너스 0.2%. 그래서 요즘 어렵잖아요, 다들. 이제 어렵다고들 이제 피상적으로 느끼시잖아요.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 저도뿐만 아니라 아직 요즘 한국에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있고 다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 위축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코로나도 여전히 있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약간 또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전 상당히 이 부분이 가장 큰 거라고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느낌이 이런 거죠. 이런 다 도대체 소매 판매를 하면 물건을 사는 건데 도대체 뭐로 사겠냐는 거죠. 카드로 사야죠. 뭐 카드 살 수도 있고 현금 살 수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어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방송할 때
BOA 바로 그 뱅크 오브 네. 아메리카에서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 전날이요. 실적 발표해서 자세한 내용을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용카드 사용액이요. 전년 동기 대비 20%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그림이 매 분기 신용카드 전체 사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자가 됐건 마스터가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발행 기간 있죠. 발행 기간. 그러니까 우리카드가 됐건 신한지주가 됐건 삼성이 됐건 여러분들 발행 기간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찍힌 거. 이것이 20%가 늘어났는데 이 규모가 사상 최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돈을 벌려 그러면 BO에서 돈을 더 벌려 그러면 어떻게 벌어야 되냐면 일시불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수준만 갚고 나머지는 넣는 거 리볼빙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이제 영어로 표현은 밸런스를 쌓아둔다는 얘기예요. 밸런스가 늘어나진 잘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분들이 소비자들이 저축을 많이 사상 최대 수준은 저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시불로 많이 사신 거예요. 1,000불을 어치 사면 1,000불을 한 번에 갚고 1,000불 또 갚았는데 조금씩 지난 달부터 밸런스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은행에도 진짜 좋아지는 효과가 이자를 있거든요. 받으니까. 네,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 있죠, 대출. 기업용 대출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증가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데 그것도 소위 상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다 보면 그런 기업 법인 금융하나 보면 돈이 필요한 안 한지는 서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 상담 건수로 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경기가 우리의 피부로 우리 한국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피부에 와 안 닿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조금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마침 지난 주말에 나온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제목이 화면 보여주시면 사무실로 돌아가는 숫자가 팬데믹 이후 최고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딱 어디냐면 딱 뉴욕시티를 얘기합니다. 뉴욕시티요. 그러니까 맨하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보면은요. 뉴욕시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그러니까 아직 다른 거다 오늘 제가 신문에 나온 거를 정확히 보여드리면 사무실의 공실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실률이요. 그러니까 실제 공실률이 하락이니까 반대로 보면 점유율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 줄이 어느 정도냐면 9월 초에는 여태까지 역설적으로 보면 79%가 공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만이 이제 사무실을 사람이 쓰고 있는 건데 점유하고 있는 건데 10월 10일자로 보면 30%까지 늘어났다. 그럼 리츠 관련된 종목도 요즘에 좀 좋나요? 그래서 제가 여돈 앵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리치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화면은 준비 안 했는데 네.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리츠가 여러 가지가 리츠가 있는데 그쵸. 상업용 리츠도 있고 당연히 맨하탄에 이렇게 사람이 보면 맨하탄의 아파트에 대한 리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특화된 것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대도시에 특화된 거 있는데 여튼 리츠 이런 게 당연히 좋아지겠죠. 딱 이 그림만 보면 상업용 리츠가 더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세아나라는 유명한 맨하탄의 미드타운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못 가봤어요. 이건 저는 솔직히 가봤거든요. 이거 맛있나요? 이게 시푸드 하는 곳인데요. 이게 라디오 시티인가 그 근처 이등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알아갖고 예약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의 이거 사장님 직접 한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에 아직까지 멀었죠. 그렇지만 60%를 회복했다는 인터뷰를 했고요.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 날은요. 목요일 저녁은 팬데믹이 뭔지 모를 정도 사람 봅니다. 우리나라도 네. 클럽에 줄을 늘어섰다고 이태원 그 라운지 클럽에 줄을 엄청 섰대요 주말에. 클럽은 또 제가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요. 네. 어찌됐건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은 팬데믹이 모를 정도로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라도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린이 분들은 주가만 보시잖아요. 그래서 주가 올라가면 좋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또 올라가니까 본부장님 최고예요 그러지만 조금만 또 한 2, 3일만 떨어져 보면 본부장님 믿고 샀는데 유유가 난무하거든요. 그걸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린이 분들은 주가만 보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버나 리프트의 라이드 숫자입니다. 이 그림은요. 라이드 숫자인데요. 위가 우버고 당연히 아래가 리프트인데 아직까지 팬데믹을 회복을 못했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걸 보고 한번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병에 물이 네. 반만 찼다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찼네. 반이나 찾는 분이 있고 아직까지 여유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저는 물이 상당히 많이 차갖고 있고 아직도 여유가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성격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타이밍을 알 수 없어요. 이 우버가 언제 100%가 다시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포텐을 보면 우버나 리프트가 지금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도대체 궁금한 점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소매 늘어나냐는 거죠. 이건 이 그림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이 보면 미국의 확진자 수의 추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래서 어제 뭐 1,400명대다 이렇게 나서 하루하루 중요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사실 우리나라만 하루하루 많이 따지고 전 세계 대부분은 이제 7일 이동 평균 아니면 14일 이동 평균인데요. 7일 이동 평균이 고점 대비 지금 45%나 감소했습니다. 테스트 숫자가 줄어들어요. 테스트가 조금 줄었지만 그렇게 안 줄었고요. 입원 환자 수 많이 줄었고 사망자 수가 이제 조금 줄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답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겠고요. 이거는 가장 큰 요인은 백신인데요. 영국과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의 백신 접종률 1차입니다. 1차. 왜냐하면 2차는 거의 평평해요. 다른 나라들이. 근데 1차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그래서 뭐 연방정부 공무원들 무조건 마치게 하고 연방정부를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 마치게 하고 그러다 보니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나 주 산하에 있는 쪽에서의 주별로 보면 말도 안 된다 해서 재판 걸고 소송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미국의 제일 아래 제가 빨간색을 쳤는데요. 미국이 지금 1차 접종률이 다시 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어떤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건 많이 있죠. 약간 먹거리에 그러니까 잡 자체에 대한 것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잖아요. 일을 못하게 하고 무급휴직을 시키고 그 명령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백신 접종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여동 앵커나 장 본부장께서는 뭐로 결제하냐 그러면 당연히 신용카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끼리 얘기고 네. 이런 숫자가 근거가 없으면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쵸. 2020년에요. 미국의 상품을 살 때 포인트 오브 세일입니다. 물건을 살 때 뭐로 결제하냐는 것인데요. 역시 신용카드가 가장 많이 사죠. 38%가 38% 많이 사겠고요. 데비트 카드가 29% 사고요. 현금도 많이 삽니다. 현금이 네. 12%. 우리나라보다 사용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왜냐하면 미국은 여러 번 확인드렸다시피 은행 계좌가 없거나 은행 계좌가 있더라도 쉽게 해서 카드를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대출 못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보면 unbanked, un이라고 on이라고 쓰고요. 아니면 해더라도 그 대출을 그 신용이 안 된다 해서 언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unbanked 아니면 underbanked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 그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국민의 25%입니다. 4분의 1은 은행 계좌가 없거나 은행에 가서도 은행 계좌는 있지만 대출이나 신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현금을 많이 씁니다. 지금 미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가 10%가 디지털이나 모바일 월렛이죠. 이건 여러 가지 페이팔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삼성페이, 애플페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한 10% 쓰고요. 차지카드는 비슷한 거 되겠고요. 프리페이드 카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불 카드라 그러는데요. 프리페이드 카드를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하지만 아니면 스타벅스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자치카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가 되겠고요. POS 파이낸싱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이게 바로 BNPL 같은 경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도 되지만 이게 이론 시장이 아직 3-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카드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분의 2 정도까지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디지털이나 모바일 월렛도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에 카드를 설정해 놓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면 결국은 결제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최근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네요. 지지했죠. 맞아요. 그래서 지지해지는데 이제 그런 숫자들이 나오면 네. 언제 좀 올라갈 찬스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포텐이. 그러니까 계속 사상체육가도 좋죠. 사실 오늘 사상체육가 주식 하나 불러드리면 사상체육가에 딱 1달러 모자라는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썼고 본부장님도 쓰셨고 여돈 앵커님도 지금 보시고 있고 저희 방송에 다 쓰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1달러가 냅니다. 사상체육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약간 거리감 있는 것이 비자 같은 경우죠. 비자 같은 거 딱 그림 보시면 주가 좀 완만하게 지금 바닥에서 한 2달째 쉬고 있거든. 2-3달째. 이런 것들 쉬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완만하게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 지난 가면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1-2% 올라갔을 거가 되겠고요. 다음에 또 마스터카드는 지난 주말에 꽤 올라갔네요. 3%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잠깐 속보 좀 전해드리고. 네. 네네네. 원래 저희가 이제 월요일 방송은 네. 이번 주가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시간 일요일 저녁 18시에 네. 한국 시간 아침 7시에 선물이 움직입니다. 시작합니다. 선물 거래가. 근데 이 시간 현재
다우, S&P 500, 나스닥 선물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아, 벌써요? 계속 예, 올라가는 거.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주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네. 지금 현재 구간 다우가 1% 이상의 상승, 그 다음에 S&P 500 0.82%, 나스닥 0.71%의 강한 선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뭐 계속해서 좋고 상대적으로 네네. 이렇게 미국 내에서 카드 사용이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안에서 좀 조정을 보였다라고 하면 기회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을 알 수가 없죠. 네. 타이밍을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가 위로 지금 업트렌드로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마존만 말씀드리더라도 아마존이 왜 이렇게 좀 쉬었냐면 이커머스 세일즈 규모 자체가 한 4개월 정도 쉬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달에 한 1% 정도 늘어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 찬스가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페이팔이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전체 결제에서 10% 정도가 페이팔이라든가 스퀘어 같은 것으로 현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고점이랑은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장기적으로 해볼 만해서 볼만해서 오늘 소개 한번 해드렸고요. 스퀘어 다 똑같죠. 스퀘어 그리고 페이팔, 비자, 마스터 똑같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나는 앞서 이제 열일한 부장께서도 이제 금융주. ETF 금융주 말씀드렸지만 금융주도 좋죠. 금융주 좋고 여전히 좋지만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좀 직접적으로 판매, 소매 판매의 증가와 관련된 것이 뭐 있을까 네. 하는 걸 보면 오늘 ETF 하나 한번 소개해드리면 결제 관련한 예. ETF. 이게 또 쉽습니다. 이거 한번 이름 들이면 이름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게 진짜 네. 좋은 것은 내가 페이한다. 아이페이. 내가 페이한다. 내가 아이페이거든요. 아이페이인데 이건 여러분들의 아마 심정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거든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제일 부러운 것이 그 스타벅스나 이럴 때는 결제할 때 뭐 핸드폰 딱 열어갖고 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모바일 페이인데 네.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돼요. 애플이 안 되는데 그런 걸 포함한 소위 모바일 결제 관련된 모든 거 한꺼번에 모아둔 것들이 있는 거죠. 전 이런 거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자를 사야 돼요, 페이팔을 사야 돼요, 스퀘어를 사야 돼요. 아니면 요즘 뭐 유행하는 BNPL, 업폼을 사야 돼. 이런 것들 다 물어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 들어있네요. 여기 들어보세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비자, 페이팔, 스퀘어, 그 파이저 이것도 마찬가지 결제에 유동시키는 것들인데요. 업폼 홀딩스까지 모르는 것도 한두 개 있죠. 외국 거니까요. 아덴 뭐 이런 거 저도 잘 모르는 회사인데 네덜란드 거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좀 여러분들이 볼만한 주식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주식들 종목과 ETF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아파이 이게 아니고요. 아이페이. 예, 알겠습니다. 아픈 주식이 아니라 아이페이. 내가 지불한다. 요 ETF를 끝으로 오늘 이항영 교수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시간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시 30분부터 저희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출근길 라이브가 이어지니까요. 저희 광고하는 3분 동안에 뭐 할까요? 양치질. 예, 양치질도 하고 스트레칭 하시면서 함께 출근길 라이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